신안, 전라남도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다도해로 이뤄진 군. 이 신안군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신안염전노예 사건. 이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2월 한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영등포역 앞에 있는데 직업 소개업자가 나를 찾아와 광주에 방이 있으니 밥도 주고 재워줄 테니까 날 밝으면 일자리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목포로 데려갔습니다. 소개업자는 염전일이라며 몸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다라고 했고 3개월만 일하라 했는데 저를 속이고 섬에 팔아넘겼습니다. 주인은 나가지도 연락도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염전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됐고 여름엔 염전일, 가을에는 벼농사 일을 시킵니다. 실제로 피해자 채모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는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자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다 직업 소개업자를 만나게 됐고 그 소개업자가 염전주 홍모씨에게 팔아넘겨 생긴 사건입니다. 하루 5시간도 못 자고 소금 생산, 벼농사 신축, 건물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 등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무려 5년간 폭행은 물론이며 노예처럼 일했다고 전해지죠. 채모 씨는 같이 일하던 김모 씨와 3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염전주 홍모 씨는 한 번만 더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채모 씨는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던 어머니에게 편지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어머니는 소금업자로 위장해 형사들과 동행하여 신안으로 향했고 결국 피해자들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피해자 홍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 이를 알고 있었지만 쉬쉬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신안 염전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됐죠. 이를 파헤치려 방송국과 수많은 유튜버들이 신안으로 향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더불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었어요.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신안 염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저의 탐사 목표는 신안 염전 관계자들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렇게 10월의 한 가을날 저는 신안으로 향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따라 내려와 목포에 도착하면 신안군으로 갈 수 있는 큰 대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안군의 규모는 1004개의 섬들로만 이루어져 일명 천사섬이라 부르기도 하죠. 한마디로 엄청 큽니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배로 이동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름 규모가 큰 섬들은 대교를 놓아 차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대교를 건너고 있는 거고요. 우선 탐사 목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차별성. 이미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왔다 간 곳이 신안이고 그 영상들로 시청자분들에게 신안에 대한 정보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신안은 이미 많이 다뤄왔고 같은 방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분명 제한이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소금 구매자로 위장해 염전 관계자분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염전 관계자의 이야기가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이전 유튜버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지역 인물들과 대화를 나눴기에 더욱 방어적인 상태에서 얻은 답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전 친화적인 인물로 설정해 리얼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염전 조기 생산 종료. 신안군의 천일염은 보통 10월까지 염전을 개장해 생산합니다. 하지만 올해 천일염 생산은 9월까지만 하고 조기 생산 종료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봤자 염전은 대부분 문을 닫았을 거고 노동자분들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최근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요청을 받은 게 신안이라 신안 컨텐츠를 기획했으나 이거 뭐 그냥 다 때려쳐.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타겟팅한 대상이 바로 염전주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탐사 차별점은 카메라 없이 소금 장수로 다가간다 라는 설정이고요. 세 번째, 이미 넘쳐나는 정보. 군청이나 지역 관계자들을 찾아가는 건 왜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타 유튜버분의 훌륭한 탐사 덕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뭐 여기에 누가 근로자 왔다 아니면 가가지고 근로자들 만나보면은 혹시 뭐 후보님 같은 거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그리고 뭐 월급을 제때 잘 나오시냐,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셨냐, 보통 이런 정도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가서 물어보면은 저희가 뭐 물론 뭐 모든 근로자를 다 만날 수는 좋겠지만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근로자를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모두가 한 통 속이고 정말 신한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는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확실한 건 제가 한들 어차피 똑같은 대답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시기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염전 조기 종료에도 어떻게든 살리려 이렇게 장황하게 기획 의도와 탐사 목표를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원하시는 대답이나 장면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탐사하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이야기고요. 그냥 저는 별 내용이 없다 한들 과장 없이 제가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게 제 컨텐츠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어그로는 좀 끌고 있습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모든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매번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으니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셰프진을 기억해 오후 1시 드디어 저는 신안에 도착했습니다. 염전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사람이 있는 곳을 찾긴 쉽지 않을 겁니다. 비 때문에 안 보이네.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주변 염전들을 모두 돌면서 염전 관계자분들을 계속 찾아 나섰는데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날 비도 오고 주말이라 그런지 집에서 쉬는 염전주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뭐 이분들이 따로 주말에 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컨텐츠 접고 돌아가야 되나 하는 와중에 한 염전을 발견했고 여기도 사람이 안 계실 줄 알고 돌아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한 어르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긴 하네. 서울이요. 소금이 그렇게 좋다길래. 그래요. 사장님이세요? 우리가 직접 해요. 아 진짜요?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 그냥 한 푸대에 2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한 푸대. 와 좋네. 그래 서울도 오셨어요. 예.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주변에 여행 온 김에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예. 그 여기 전체가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사람 보니까 많이 쓰시죠. 아 사람 다 쓰시고. 그러니까 업장은 이 사장님이 다 혼자 그거라는 거잖아요. 예. 와우 돈 많이 버시겠는데요? 돈요. 가보시오. 네. 기계 하나가 2천만 원. 이거 하나가요? 그렇죠. 아 진짜요? 진짜로 그런데 타이르가 친환경 타이르갖고 뭐돈 벌었겠어 그전때 얼마나 이게 통한나에 70만 원 한나에.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러니 뭔 돈을 벌었겠어. 이거를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일하실 때, 작업하실 때? 이러면은 5인 6인 아, 다 6명? 다 6명에서 이 많은, 사서 이제 사람. 사람 사가지고? 다 6명에서 뭐 용역으로 일당 주고 또 고용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사장님이 이 염전 제일 크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만 크지. 네.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기 주변에? 우리가 이제 양은 못 내요.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그럼 저거는 뭐예요? 직원분이세요? 우리 애 아빠. 같이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두 분이서? 찾을 수 있는 염전을 계속 돌다가 염전 주변에서 불 피우는 곳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한 여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모든 염전이 다 생산 종료를 한 건 아닌가 봐요.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소금 이야기로 빠지니까 점점 경계를 푸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궁금한 질문을 한두 개 던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궁금했던 게 염전 인력인데 대부분 수작업일 줄 알아서 들어가는 장비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염전 장비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장비를 안 쓰려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될 건데 이 염전 주인분은 일용직만 고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분 말고도 다른 염전주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 일하시는 분이 안 보이네요? 다 가볼지 이러고. 일요일이라? 아니 일당이다. 일당이라? 응. 사장님은 일당 직원분만 쓰세요? 응. 여기 다른 염전 하시는 분들도 일당으로 많이 고용하시는 거예요? 고용으로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숙박으로 직원분들 수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예. 다 동네에서 여기 동네 사람들 써. 일당. 왜냐면 이 사람 데리고는 안 맞아요. 째까내야 보통 벌었어. 일당 낼 때만 소금 낼 때만. 그지. 그 TV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염전 노예다. 여긴 째까는 게. 그것도 업장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큰게 한디 여기랑 째까는 게 이제 그리고 뭐 그럼 크게 하는 데는 그렇게 있어요? 염전 노예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하겠죠. 사장님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근데 네. 안 해요. 예? 안 해. 뭘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안 한다. 왜냐면 안 맞을게.
거기도 다 읽고 일당으로 쓰지 뭐 읽었어. 아, 요즘은 일당으로 많이 쓰신다? 다 일당으로. 하기 어디나 일당으로 한다고. 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요. 네. 그냥 그 저기 사는 거 사러 오면 팔고 그러죠. 이러고 한국에 오면. 소매로? 네. 얼마예요? 저거 하나당? 2만 원요. 아, 그래요? 2만 원. 어. 화대로. 와, 이 기계가 2천만 원이라고? 예. 와. 맞아. 비싸요. 이 옷을 사기 작업을. 네. 그거는 2만 5천 택배로 나간 소금이. 이제는 옛날에가 사람 깎게 이제는 지금 다그 뭐시기 돈 주고 그냥 인력에서 다 벌어. 아, 근데 그 속상하시겠어요. 그 TV에서 그런 식으로 내보내니까. 많이 뻥거 치게 거기서. 방송에서요? 알아요. 봐보셔. 내가 나도 사람이고 내 자식이 사람이고 근데 저기 말 노예가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 나눠요. 나 자식이고 나도 부모고 한데 저기 어디나 다 저기 노예 없어요 요즘. 요즘 없어요? 한 사람 사서 있고 저 인력이 전화만 하면 앞으로.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있었고? 없었고. 아,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가 있어. 염전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력의 차이가 있는데 크게 하는 곳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숙식 제공하면서 직원분들을 데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필요할 때만 일용직 쓰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작게 하시는 주인분이고 요즘은 대부분 다 일용직을 쓰는 추세인데 크게 하는 곳에선 아직도 노예처럼 대우 못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급하게 수습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이분도 뭔가 할 말 많으신데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주인분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직관인데 뭐 아직도 과거 노예랑 비슷한 사례 아니면 과거 노예랑 똑같은 사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염전 노예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은 제 뇌피셜이라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뉴스에 신한 직원 공고 올라온 거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숙식 제공 주 7일 소정 40시간 근무 급여 202만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휴무가 있을지도 모르고 주 40시간 근무가 지켜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노예라는 거예요. 기준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제대로 된 권리나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요. 과거 노예 사건 터지고 신안이 큰 주목을 받은 뒤에 염전주에 대놓고 선 넘은 비윤리적 사례는 없거나 줄었을진 몰라도 직원을 데리고 하는 업장에선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잡으려면 염전 직원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또 주인분들이 지적장애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시는 분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한 모든 염전주분들이 절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염전주분들은 죄의식 판단이 흐려서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 주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노예 사건 터지고 한 주인분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을 전체가 한통속인 카르텔인지는 몰라도 암암리에 서로 불편한 사실들을 묵인시키는 폐쇄적 성향을 가진 지역인 건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염전도 돌아다니면서 관계자분들을 찾아 나섰는데 더 이상 염전주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안이 염전 노예 사건 말고도 각종 범죄 행위가 매체에 드러나면서 치안이 나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위험한 지역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 국무부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섬노예 사건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인권 등급을 강등시켜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미국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곳으로 공식 인증한 지역이 되면서 나라 망신을 시킨 게 신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관광사업이나 지역 축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관광지로 퍼플섬이 유명하다고 해 퍼플섬에 가봤습니다. 다리가 저쪽은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살짝 출렁거리긴 합니다. 약간 신안이 신경을 좀 많이 쓴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한 몇 킬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촬영만 했다 하면 여기 비가 오는데 약간 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신안에는 섬이 1,00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04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약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양치하기 편하겠다. 퍼플섬엔 저 말고도 다른 관광객분들도 꽤 있었고 와서 느낀 소감은 손색 없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걷는 거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새우축제도 하고 있더라고요. 신안에서 밥도 먹고 이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지역이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사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비춰진 인식도 안 좋고 거의 땅끝에 있는 데다 엄청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건 아니라서 굳이 여기로 여행을 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축제도 많이 열어서 그런지 저희 같은 외부인들도 꽤 많았어요. 외부인 들어오면 군청에서 긴급 문자 날리는 건 특수한 경우만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폐쇄적이거나 위험하진 않다. 뭐 여기서 기간을 두고 지내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세한 실태는 모르지만 염전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서 그렇지 신안 자체가 무법지대라 위험하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난 염전 주인분도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절한 사장님이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잘 설명해 주시고 뭐 외부인한테 크게 경계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제가 천일염 시세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외진섬에는 굳이 혼자 안 들어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신안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우리가 신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직까지 휴시되고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라고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개선해야겠지만 만약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면 이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긴 한데 신안군에 사는 시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인지 개선을 하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고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어차피 지자체가 해결하려 하지 않을 거니까요. 신안이란 지역 자체가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 이면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기묘한 동네였습니다.